보세요. 지금 집합 끝났죠? 집합 이제 마무리하고 명제 끝났죠? 명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이 뭐 절대부등식입니다. 이 절대부등식은요 앞에하고 전혀 상관은 없어요. 별개입니다. 별개. 다시 한번 집합 끝나고 명제, 저번 시간에 명제 마지막에 필요충분 조건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충분 조건 안 되는 사람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면 돼. 그 한 일주일만 올려놓고 다시 내릴래니까 빨리 보세요. 그래서 명제까지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필요충분 조건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명제는 쉬워. 집합이 어려워요. 집합이 어렵고 명제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부등식 여기. 절대부등식인데 그럼 여기에서 배워야 될 내용은 뭐냐면 부등식이에요. 그냥 부등식인데요. 그럼 부등식은 뭐고 절대부등식은 뭐냐 말이에요. 갑자기 좀 어렵겠네. 뭐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서 절대부등식은 뭔가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결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1차 부등식입니다.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인데 이건 언제 배우냐면 요게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배워요. 중학교 2학년 때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려면 이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거지. 그래서 이제 뭐 이항이라는 걸 배워서 원래 수학에서요. 이항이라는 거는 없어. 근데 이항이라는 거는 거기 앉으면 옆에. 이항이라는 말은 없고 이항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계산하고자 만든 거예요. 이항은 수학에서는 없다.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은 5야. 이때 x를 구하라.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3을 넘기는 걸 이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x는 5, 넘기면 부호가 바뀌니까 빼기 3. 그래서 x는 2 이렇게 구합니다. 이건 원래 잘못된 거죠. 이항은 없어. 수학에서는 없어. 그럼 어떻게 푸냐? 여기서 x를 구하려면은요, 이 3이 없어요. 이 3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3을 없애려면은 여기에 빼기 3을 해줘야 돼. 그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똑같이 빼기 3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럼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x는 5 빼기 3에서 x는 2 이렇게 구하는데 사람들이 야 앞으로 이렇게 하자. 요 3이 꼭 넘어와서 부호가 바뀐 것처럼 이게 인식이 된단 말이지. 그거를 이제 그냥 편리상 이항이라는 말을 붙여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 x만 남기려면 0을 만들어주면 편해. 0을 만들어주면 부호만 바뀌니까 빼기 3을 해주는 거야. 양변을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빼기 3이야? 플러스 3이 빼기 3으로 바뀌었네? 야 앞으로 요 등호를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어. 이걸 이항이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지. 마찬가지로 중2 때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려면 x 값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이 부등식은 방정식은 뭐예요? 방정식은 x 값을 구하는 건데 부등식은 범위를 구하는 거지. 범위. 즉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도대체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x만 남기려면 플러스 1 없애줘야 돼. 그럼 양변에 1을 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막 편리상 1을 막 넘겨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를 대입할 때만 이 부등식은 성립하니까 얘가 바로 이제 부등식을 해야. 그래서 이 부등식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만 대입해야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이 부등식을 우리가 어떤 부등식이라고 하냐면 조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그냥 부등식이라고 하지 조건 부등식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이 말이지. 이 조건에서만
이 조건에서만 이 부등식은 성립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이에요. 그런데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요 부등식을 풀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야지 0보다 크냐 이 말이지. 얘는 제곱돼 버리니까요. 이 x에 모든 실수를 대입해도 다 성립합니다. 모든 실수를 이거 범위가 없어. 범위가 없고 그냥 답이 모든 실수야. 어떤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답이 그냥 모든 실수예요. 답이 모든 실수. 어떤 걸 대입하면 다 성립합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즉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은 무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일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지. 절대 부등식. 범위가 없어. 그래서 오늘 배울 건 바로 얘예요. 얘는 이미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 2차 부등식에서 이거 배웠어요. 우리가 평소에 푸는 2차 부등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이야. 우리가 보통 푸는 부등식은 도대체 x에 뭘 대입하면 0보다 작냐 이 말이지. 그래서 원래 푸는 방법이 여기 y를 붙이기로 했어요. 붙여서 y는 0은 x축입니다. 이게 x축이고 얘는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그래서 x축이 더 위쪽 방향이 어디냐? x축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찍 그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얘가 이렇게 그려져. 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그리고 얘가 y는 빵이야. 그래서 y는 빵이 더 위쪽 부분이 이쪽이잖아요. 이쪽. 1과 2 사이가 더 얘가 더 위쪽에 있어. 위쪽. 그래서 이 답은 x가 1과 2 사이다. 이 2차 부등식을 이렇게 푸는 거는 바로 조건 부등식입니다. 얘가 조건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푸는 부등식이지. 그런데 얘는 이제 조건 부등식이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부등식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y는을 그려서 이 2차 함수를 그리면요. 이 2차 함수는요. 붕 떠버립니다. 이게. 예. 붕 떠버리니까 이 포물선이 x축보다 더 커. 위쪽 부분이 어디냐? 전부 위쪽에 있어. 이때도 위쪽, 이때도 위쪽, 이때도 위쪽, 이때도. 그래서 답은 모든 실수입니다. 얘가 절대 부등식이에요. 얘가 절대 부등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이 문제가 있었지.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문제가 있었죠. 2차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이 0보다 클 때 여기를 뭐라고 할까? b에 마이너스 4 여기 4라고 할까? 클 때 x의 범위를 k의 범위를 구하시오. k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어떤 x를 대입하든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러려면 k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기에 y를 붙이면 이거 무조건 시험에 한번 나왔죠. y를 붙이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포물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붕 떠야 돼요. 더 커야 되니까. 즉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0보다 작다로 풀었습니다. 판별식을 쓰는 거죠. 포물선과 직선이 안 만나니까. 안 만나야지 붕 떠버리지. 붕 뜨지. 그래서 이 경우는 판별을 쓰니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16이 0보다 작다. 여기서 k의 범위를 구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절대부등식이에요. 절대부등식. 그래서 이 문제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이제 오늘 배운 내용하고 바꾸면 x제곱 빼기 kx 플러스 이게 절대부등식이 되도록
절대 부등식이 되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지. 모든. 그래서 이미 절대 부등식은 배웠다. 언제? 2차 부등식에서 배웠다. 답은 판별식으로 구하는 거다. 알겠죠? 자,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뭘 안 했냐면요. 이해가 안 했어요. 그 명제 파트에서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이쪽을 안 했습니다. 이쪽.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은 우리가 안 하고 빠졌거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다음 중 참인 명제를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어요. 참인 명제를 골라라. 이게 몇 쪽이냐면 81쪽. 81쪽입니다. 81쪽에서 다음 중 참인 명제를 골라라. 기억니은 비글리은 중 참인 것, 그러니까 맞는 말을 골라라 이런 거지. 그럼 여기에 어떤하고 모든 있어. 그러면 어떤 학생은 안경을 썼다. 안경. 어떤 학생은 안경을 썼다. 이 말과 모든 학생은 안경을 썼다. 이 말은 완전 다르지. 모든이 들어가면 무조건 그냥 다 써야 돼. 모든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지. 모든이 들어가면요. 모든 학생이 안경을 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 쓴 거야. 무조건 한 명도 안 빼고. 근데 어떤 학생은 안경을 썼다. 이 말은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어떤은.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떤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떤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이 말이거든. 어떤이라는 말은. 근데 모든은 그냥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지다라는 말은 여기 이거를 만족하는 X가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이쪽 0 있지. 0이면 성립하잖아. 다른 숫자는 안 돼. 0밖에 없어. 0이면 0은 1 성립하거든. 다른 건 성립할 수가 없지. 근데 그래서 이거는 맞다 이 말이죠. 맞아. 왜냐면 0일 때 성립하니까. 근데 여기를 어떤이 아니라 모든으로 해버리면 얘는 틀리죠. 모든은 무조건 다 돼야 돼. 0 대입해도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떤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맞습니다. 니은번 모든 실수의 X에 A가 성립하냐? 이제 이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해야 돼. 무조건 성립하지. 무조건 성립합니다. 왜? 얘는 이 포물선은 이렇게 되고 이 X축은 붕 떠버려요. 그래서 여기 Y는을 붙이면 이 Y는 이게 Y는 X축이 Y는 포물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맞습니다. 맞아요. 얘 맞고 얘 맞죠? 어떤 자연수 X에 그 하나만 성립하면 돼. 그 하나만 찾으면 돼. 얘냐? 그럼 이놈은 이제 인수분해 되니까 2차 분식이면 X가 1과 2 사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자연수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없잖아. 그래 얘는 틀렸지. 없어. 하나만 있어야 돼.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틀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이제 모든이 들어가요. 예외가 없어. 무조건 다 돼야 돼. 그래서 얘는 얘도 한번 판별을 써보면 B 다시에 판별을 써보면 B 81 마이너스 4AC 항상 0보다 크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잠깐 이거 인수분해 되냐?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 되지? 4, 5 XX 마마 그래서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5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얘는 지금 찍 4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이 범위야. 이 범위야. 모든 자연수 X 안 돼.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이게 성립하려면 4보다 되나? 그럼 모든 1 되지. 1, 2 모든 자연수 X니까 1도 되죠. 2 되죠. 3, 4, 5 1, 2, 3, 4,
5. 되네? 맞지? 모든 다잖아. 여기 안에 1, 2, 3, 4도 있고 5, 6, 7, 8, 9, 10 다 있으니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리을도 맞아. 모든 자연수에 무조건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고, 자, 얘 159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2차 부등식에서 풀었던 거예요. 2차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 여기 y를 붙이고 y를 붙이면 이 포물선이 x보다 붕 뜨거나 만나도 돼. 붕 뜨면 d가 0보다 작고 만나면 d가 0이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배울 건 절대부등식이잖아요. 그 절대부등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 되도록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부등식은 뭐다?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거니까. 이거 판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가 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어떻게 해? 이거 이항해. 이항한 다음에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2차 부등식 문제. 명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요 문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거의 부정이 참이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으로는 문제를 못 풀어. 왜? 어떤이라는 말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거의 부정이 참이야. 근데 수학에서는 모든의 부정은, 모든의 반대말은 어떤이에요. 어떤의 반대말은 모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다의 반대말은 아니다야. 이거의 반대는 얘야. 요 놈은 우리가 좀 할 수 있는데 모든의 반대는 왜 어떤이지?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의 반대말은요 또는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부정을 할 거예요. 부정은 앞에 어떤을 뭘로 바꿔? 모든으로 바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러면 이거의 부정 얘니까. 그래서 이거의 부정은 뭐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k 값의 범위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붕 떠버려야 되니까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문제고 여기 저 뒤쪽 가면은요, 저 단원종합 문제, 단원종합 문제 238번이 얘는 시험에 그냥 단골입니다. 단골. 단원종합 문제 요 238번 문제는 시험 단골이에요. 자, 이 문제 왜 단골이냐? 시험에 보세요. 시험에 어떤이 나와. 얘를 어떤으로는 문제가 풀 수 없어. 어떤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즉 x가 k 빼기 1보다는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1보다는 작아. 이거의 범위에 있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한다. 가 참이 되게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k가 7이라, k가 0이라고 해. k가 0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과 x가 0 대입하면요 3이잖아요. 그럼 이 범위에 있는 이 x는 여기에도 성립해. 어떤이니까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뭐라고 1이라고 해볼까? 1. 그럼 여기에 1 되잖아. 그러니까 k가 0면 돼. 하나만 성립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은 이게 성립할 때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어. 어떤으로는 안 돼. 그래서 이 어떤이 들어가는 문제는요, 뭘로 바꾼다? 어떤이 들어가는 말은 무조건 모든으로 바꿔서 하셔야 됩니다. 모든으로.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 문장을요 부정을 할 거예요. 이거를 부정을 할 거야. 부정. 그럼 부정을 해서 나온 답이 있을 거 아니야? 부정을 해서 나온 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다시 부정하면 원래 답이 나오겠지. 왜? 이거 명제에서 이거 했었죠? P의 부정, 아니고. P의 부정은 어떻게 돼? not P야. P가 아닌 거야. 이거를 다시 부정해. 그럼 원래 답이 나오는 거지. 원래 답이. 그래서 어떤으로는, 그러니까 명제 뭐 시너지나 연습 문제 풀면서 어떤이야? 못 풀어. 문제 못 풀어. 무조건 부정을 해야 돼. 그래서 나온 답이 나와. 이 답을 다시 부정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부정하는데 여기서 조심. 이 문장을 부정합니다. 부정하는데, 자, 부정은요, 여기에서부터 부정이 들어가야지 요 앞에는 부정을 하시면 안 돼요. 요게 포인트예요. 왜? 요 놈은 뭐냐면 조건입니다. 조건. 이 조건에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다. 즉, 앞에 있는 조건은 부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부정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부정해서 씁니다. 이 문제를 부정해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k 빼기 1 찍 x 찍 k 플러스 3인, 자, 여기서부터 부정이야. 여기서 부정. 다음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의 부정은 뭐예요? 지금 얘는 지금 0과 2 사이잖아. 얘는 0과 2 사이, 얘단 말이야. 얘의 부정하면 어떻게 돼? 얘의 부정은 0보다 작으니까 x가 0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다. 이제 반대하면 되겠지. 이거 뚫리고 이쪽, 뚫리고 2보다 큰, 얘가 이제 반대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x에 있는 모든 실수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얘 수직선 찍 그려. 수직선 그리면 일단 요놈은 0보다 작아. 얘는 2보다 커. 근데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찍 여기가 k 빼기 1, 여기가 k지? k다. k 이 상태잖아. 즉 여기에 있는 모든 x가 여기 다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이 부분은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 부분은 안 들어가. 그럼 얘가 들어가는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럼 들어가지, 쏙 들어가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 이건 안 되지. 이 부분 안 들어갔잖아 지금. 다시 얘가 이 부분에 쏙 들어가는 방법은 이거 아니면 얘밖에 없다고. 됐냐? 자, 그럼 첫 번째 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요 조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딱 맞아.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딱 맞아요. 이 방법이 두 가지야. 그럼 첫 번째 이 경우는, 자, k 플러스 3과 0을 비교하면 일단 0이 커야 돼요. 여기 2하고 k 빼기 1을 비교하면, 얘하고는 비교할 필요 없지. 얘하고만 비교하면 되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돼. 일단 얘가 됐어. 그 다음 이제 뭐야? 등호야, 등호. 여기 등호를 넣으냐 마냐입니다. 여기 등호를 넣으냐. 누가 커? 얘가 더 큰 게 빠져버리잖아. 그럼 여기 등호 들어간다는 말, 여기 등호 들어간다는 말은 k 플러스 3 이퀄 0이 돼도 되냐 이 말이지.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말은 이렇게 와버린 거야. 안 되죠. 큰 거는 빠졌는데 작은 게 들어가 버리면 안 돼. 여기 빠져줘야 돼. 여기 빠져줘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답을 쓰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항하니까 k가 마3보다 작고, 얘는 이거 이항하면은요 k가 3보다 커요. 얘를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면
너 마3보다는 작고 3보다는 커. 얘가 뭐다? 우리가 부정을 한 답이야. 그럼 이제 오리지널 답 다시 부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부정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하는 원래 답입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 마3부터 3까지니까 7개 다 말이지. 답은 7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문제 반드시 기억해야 돼. 시험 그냥 나온다고 보면 돼. 그냥 시험 문제. 얘는 238번 문제.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이 들어가면 문제 안 돼? 부정을 해서 풀어요. 부정을 해서 풉니다. 부정을 해서 풀어서 그놈을 다시 부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냥 시험 문제로 보시면 돼요. 문제.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부등식 이미 했던 거예요. 이미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온 이 부등식의 성질은 중2 때 배운 거. 그러니까 중2 때 배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A가 B보다 크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은 없는데 부동호가 바뀔 때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주시면 돼요. 언제 바뀌어? 부동호가 바뀔 때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음수 곱하면 바뀝니다. 그죠? 예를 들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인데 이때 바뀌어. 음수 곱할 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부동호 바뀔 때 또 하나가 있어. 역수 취할 때 바뀝니다. 역수. 예를 들어서 3하고 5하고 5가 커. 근데 역수 취해봐.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5분의 1이야. 이때 또 바뀌어. 알겠지? 그 내용. 그래서 패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쪽 다 패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은요. 여기 있는 내용은 대소 비교다. 이제 이 말은 자, A가 크냐 B가 크냐 누가 더 크냐? A가 크냐 B가 크냐? 이게 크냐? 즉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뺀다. 두 번째는 제곱해서 뺀다. 세 번째는 나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여기 설명한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읽지 마. 읽으면 어려워. 내가 이제 간단해주면 얘야. 뺀다, 제곱해서 뺀다, 나눈다.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5하고 3 중에 누가 크냐 물어봐서 당연히 5가 크지. 당연히 커요. 그런데 증명해봐라 그랬어. 왜 5가 큰지를 증명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빼보는 거야. 빼는 거예요.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2예요. 2는 0보다 큽니다. 5에서 3을 뺐더니 0보다 크다는 말은 앞에 게 크단 말이에요. 증명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뺀다. 두 번째, 제곱해서 뺀다라는 거는 보통 언제 그러냐면 루트가 있을 때예요. 루트. 예를 들어서 야, 루트 7과 루트 2 누가 커? 물론 루트 7이 크지. 증명. 제곱해야 돼. 너 제곱해. 제곱해서 빼는 거지. 제곱해서 빼. 그럼 너는 7이에요. 빼기 너 2야. 얘는 5네. 5는 무조건 0보다 큰데. 제곱해서 뺐더니 양수란 말은 앞에 게 큰 거야. 그러니까 루트 7 크다. 이런 게 이제 제곱해서 뺀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그러니까 이 제곱해서 뺀다라는 건요. 보통 언제 쓰냐면 루트가 들어갈 때하고 절대값이 들어갈 때 그래요.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값 A의 제곱이나 그냥 A의 제곱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거 좀 더 문제 풀어볼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눈다는 이거지. 예를 들어서 야, 3을 20번 곱한 거하고 2를 30번 곱한 게 누가 크냐? 3을 20번 곱한 거하고 2를 30번 곱한 크기 비교입니다. 2를 30번 못 곱해. 자리수가 너무 많이 나서 안 돼.
그럼 빼면 안 돼. 이거 빼볼까? 1번 해볼까요? 빼봐. 이게 0보다 큰지 모르지. 이건 모르지.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누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A분의 B가 1보다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자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고, A분의 B가 1보다 작다는 말은 분모가 큰 겁니다. 그 다음에 A분의 B가 1이 된다는 말은 분모 분자가 똑같다라는 말이지. 자, 그러면 나눠봐 한번. 어떻게? 2분의 3, 2의 30제곱하고 3의 20제곱. 얘만 보면 돼, 이제. 얘가 1보다 크냐 작냐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너는 이게 지수가 20이니까 얘도 지수를 20으로 맞춰. 그럼 여기 2에 20으로 맞추면 어떻게 되냐, 이거. 여기가 20으로 여기가 2에 어떻게 되냐, 여기가 3에 20하고 얘도 20으로 바꾸면 이게 안 된가? 이게 자, 다시 해보세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는 2에 20 곱하기 2에 10 이렇게 쓸 수 있죠. 분의 3에 2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2에 20 곱하기 2에 10은 2에 30이니까. 자,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묶여집니다. 어떻게? 너는 2분의 3에 20 곱하기 2의 10분의 1, 잠깐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20이니까 20으로 바꾸면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2에 20.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얘는 3에 2에 10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2에 3에 10 이렇게 되겠지. 곱하면 20이고 곱하면 30이니까.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9, 얘가 8. 그럼 8에 10, 9에 10이니까 얘는 8분의 9에 10이지. 분자가 커. 분자가 크니까 그냥 1보다 크네. 1보다 크니까 누가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알겠지? 그 방법인데 나눈다. 알겠죠? 그 설명을 여기 이제 해놨어요. 뺀다, 제곱해서 뺀다, 나눈다. 이게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더라. 여기 그 설명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까요? 자, 이거 해볼까? 자, 그래서 얘가 큰지 대소 비교하래. 누가 크냐? A 플러스 B의 제곱과 AB가 실수일 때 4AB,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해서는 안 돼. 누가? A 플러스 B의 제곱과 4AB 중에 누가 크냐 이 말이야. 누가 크냐. 그럼 방법은 뭐다? 빼보는 거죠. 너 빼보는 거야. 뺍니다. 너는 위에 어떻게 돼요? A 제곱 플러스 2AB 빼기 B 제곱 플러스 B 제곱 빼기 4AB야. 그럼 얘는 A 제곱 빼기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A 빼기 B의 제곱이네.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이라는 이 숫자는요, 무조건 뭡니까? 일단 0보다 커. 제곱했으니까. 근데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어. 언제? A, B가 같으면. 그래서 지금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4AB를 했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등호는 언제 들어간다고? A와 B가 같으면 0이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이항해봐. 그럼 답은 이렇게 되는 거지. 등호는 언제다? A 이퀄 B일 때야. A와 B가 같으면 얘가 0이니까. 해볼까? 같은 숫자 대입해볼까, 여기? A가 뭐 3, B 3 대입해봐. 여기도 3, 3 대입해봐. 그러면 9제곱이면 81. 아야, 6이지. 6제곱 36. 94, 36 똑같다, 이 말이지. 알겠죠? 이런 게 이제 빼서 비교하는 방법이다. 대소 비교. 그 다음에 얘가 크냐, 얘가 크냐를 비교하는 방법. 이런 게 이제 제곱해서 빼봐야 돼. 알겠지? 이제 이런 거는 제곱해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에서 야, 이거에 대소 비교를 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소 비교를 하시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 빼는 거야. 근데 빼면 안 돼? 제곱해야 돼. 즉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있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누가 크냐? 크게 비교. 서술형에서. 그럼 뭐 어떻게 한다? 제곱해봐야 돼. 너도 제곱하고 너도 제곱해서 이제 빼봐야 돼. 그럼 이제 0보다 크냐 작냐만 따지면 된다. 너는 그러니까 얘 제곱하면 그냥 A제곱이에요.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를 곱하면 얘는 절대값 A, B로 됩니다. 합체할 수 있어요. 이런 부등식 성질 좀, 이 절대값 좀 알고 있어야 되겠지. 플러스 B제곱. 빼기. 얘는 그냥 루트 벗겨지니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 사라지고 해서 뭐만 남으면 이 절대값 A, B만 남아. 이렇게. 그러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지. 왜냐면 절대값 붙었으니까. 등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 A, B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등호 들어가. 그럼 결론은 이제 제곱해서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론은 이제 답을 쓸 때는요.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지. 답이 이렇게, 서술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여기고 마찬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라고 해요. 이거 증명이에요. 그럼 증명은 뭐다? 증명은 여기와 여기를 제곱해서 빼보는 거지. 빼서 이것만 보이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등호가. 알겠죠? 그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네모 박스로 나와요. 이거는 이제 나올 가망성이 있죠. 다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숑숑숑에 네모 칸 채우기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반드시 풀어봐야 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의 이건 다 설명한 거고 여기 다 넘어가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절대부등식.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길게요. 알겠죠? 절대부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절대부등식 아까 설명했으니까 패스 됐지? 아까 성립한 거니까 패스하고 오늘은요 여기입니다. 이제 산술기하 조합평균의 관계 요쪽 좀만 쉬었다 이렇게